안녕하세요, 알제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드디어 큰 산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산을 넘을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사실 2차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면접을 5번 떨어지고 6번째 합격하신 분은 봤습니다. 제 최측근이시거든요. 6번째 떨어지면 1차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2차 면접은 다 합격하는데 그게 몇 번 만에 합격하느냐가 관건이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지니까 면접도 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합격하셔야 합니다. 면접을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할까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경험 많고 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는요? 2차 면접을 보는 이유는 나라가 인정하는 기술사로서 경력, 소양, 지식, 성품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사는 충분한 경험을 보유할 것, 기술사로서의 소양과 윤리적 사고를 가질 것, 시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 또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 이 5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2차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 5가지에 어긋나는 답변을 한다면 결코 쉽게 합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면접 이력 카드 작성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보유했는가? 면접 이력카드 경력상 이 근무 연한에서 평가 가능합니다. 시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이 담당 업무 내용에서 질의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 이 담당 업무 이외에 이력카드에 없는 내용을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2번하고 5번, 기술사로서의 소양과 윤리적 사고, 자세와 태도는 면접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평가받을 겁니다. 이제 면접 이력카드의 중요성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면접 이력카드 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력카드 작성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 잘못 작성했다고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을 적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제가 됩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근무연한은 몇 년 몇 월이라고 적습니다. 이 근무연한이 곧 경력이니까 숫자가 크면 좋겠지만 이것은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담당 업무 내용, 보통 현장명, 주요 공법, 규모 등을 적습니다. 구체적인 현장명, 프로젝트명을 적을 수 없지만 어떤 지역과 같은 지역명은 그 지역의 집안 조건이나 특수한 현장 조건이 내포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작성하고 예상 질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지역에서 공사를 했다 하면 연약 지반이나 말뚝기초, 지반과 관련된 질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경력이 짧거나 시공사 관련 직무가 아니신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경력이 짧으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경험은 적지만 기술사로서, 현장 소장으로서 소양과 성품, 자세와 태도가 훌륭하다는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술사를 취득한다고 기술자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선배 기술사님의 누가 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공 관련 직무가 아닌, 예를 들어 설계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설계 프로젝트명을 적으시되 현장 기술 지원, 담당 PM 업무 등으로 현장의 문제점 발생 시 해결 과정이나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음을 표현하는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현장 소장임을 역설하고 그러기 위해 토목 시공기술사에 도전함을 말씀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실무 경험 작성입니다. 500자 이내로 작성하며 자유양식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작성된 내용은 면접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한 대로 면접 질문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질문이 나와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리 서술식으로 적기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했습니다. 현장명, 공사기간, 공사비, 주요 공정, 규모, 담당 업무와 성과 등을 적으시되 간단 명료하게 적고, 현장의 대표적인 공법은 한두 개만 적어서 질문을 유도합니다. 특히 주요 공정에 적는 내용에 따라서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가 답하기 좋은 공정 위주로 한정 짓습니다. 또 담당 업무에 따라 답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현장 공무라면 답변에 원가 개념이 있어야 하고, 성과에도 사업비 절감과 같은 원가 측면이 강조되면 좋습니다. 이 실무 경험은 너무 적지 않게 적으시되 지나치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면접 이력카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일에는 필기 공부를 계속합니다. 부담 없이 눈으로 계속 스캐닝합니다. 이제는 손으로 적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시험을 준비해야 하니까, 면접 이력카드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최소한 떠들 수 있어야 하니까 그냥 계속 봅니다. 면접 때 분명히 도움됩니다. 주말에는 아는 지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출한 면접 이력카드에 적힌 주요 공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답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커피도 사주시고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면접 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임기응변에 도움이 됩니다. 또 현장감도 생기고요. 가장 좋은 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공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최고지만, 내가 과거에 했던 공종이나 혹은 설계사에 계신 분들처럼 직접적인 시공 경험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현장에 직접 다녀오심을 강추합니다. 오늘 준비한 면접 준비와 면접 이력카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지난 면접 복귀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지였습니다.